2025년 12월 3일 오늘 보내주신 자료는 아스플로라는 반도체 부품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스플로. 사실 저도 처음엔 이름이 좀 낯설었는데 오늘 보니까 주가가 무려 11%나 급등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더 재밌는 건 보통 이런 작은 회사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자료를 쭉 보니까 회사는 지금 적자 상태던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이 될 겁니다. 현재 재무제표는 분명히 안 좋은데 시장은 왜 이 회사의 미래에 돈을 걸고 있는가?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아스플로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 핵심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아스플로의 강점과 숨겨진 위험 요인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아스플로, 정확히 뭘 만드는 회사인가요? 자료에 나온 반도체 공장의 혈관이라는 비유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가요? 네, 반도체 칩을 만들려면 수백 개 공정을 거치는데 그때마다 아주 순수한 특수가스를 웨이퍼에 뿌려줘야 하거든요. 네네. 아스플로는 바로 그 가스가 지나가는 길, 그러니까 초고순도 배관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튜브나 파이프, 밸브 같은 것들이죠. 아, 가스가 다니는 파이프?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파이프가 아니라 혈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똑같습니다. 이 배관 안에 아주 작은 먼지 입자 하나라도 있으면 수십억 원짜리 반도체 라인 전체가 멈출 수도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냥 쇠파이프가 아니라 반도체 수율이랑 직결되는 엄청나게 정밀한 부품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깨끗한 혈관을 만드는 핵심 기술은 뭔가요, 그러면? 전해 연마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영어로는 EP, 일렉트로 폴리싱이라고 부릅니다. 전해 연마요? 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전기를 이용해서 금속 표면을 거의 원자 단위로 매끄럽게 깎아내는 거예요. 아, 보통 금속 표면을 현미경으로 보면 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그 틈새에 불순물이 끼는 거죠. 전해 연마를 거치면 표면이 거울처럼 돼서 불순물이 아예 달라붙을 곳이 없어집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 기술의 완성도가 곧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이 시장을 후지킨 같은 일본 기업들이 거의 100% 독점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소부장 국선화 스토리 중 하나 같은데 아스플로 같은 작은 회사가 어떻게 그 철옹성을 뚫어낸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사실 일본 기업들이 가진 노하우는 단순히 전해 연마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럼 뭐였죠? 문제는 일관성이었습니다. 제품 100개를 만들면 100개 모두 똑같은 품질로 거의 원자 단위 오차도 없이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 능력, 그게 핵심 장벽이었죠. 아, 양산 능력? 네, 아스플로가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그 품질 균일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아주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일본 독점 구조의 균열을 낸 정말 의미 있는 성공 사례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고요. 단순히 공장 지을 때 부품을 납품하는 걸 넘어서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이게 아스플로의 미래를 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오, 기존 주력 사업은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지을 때 들어가는 시공용 부품이었어요. 이건 경기를 엄청 타죠. 그렇죠. 삼성이 공장 짓는다고 하면 좋고 아니면 나쁘고. 맞습니다. 투자를 미루면 곧바로 실적이 꺾이는 구조였죠. 리스크가 크네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고객사 계획 하나에 회사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을 극복하려고 최근 몇 년간 집중한 게 장비용 부품 사업입니다. 장비용 부품이요? 네, 이건 공장 벽에 까는 배관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장비, 그 안에 직접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아, 특히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라고 하죠. 아, AMAT? 그 거대 기업이요? 네, 그 AMAT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게 그냥 고객사가 하나가 늘었다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가가치가 비교도 안 되게 높고요.
둘째는 이제 특정 고객사의 투자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아, AMAT 장비는 전 세계 공장에 다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MAT의 공급사라는 건 일종의 품질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세계 최고 기업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건 다른 글로벌 기업하고 거래할 때도 아주 강력한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이제는 단순 부품업체가 아니라 반도체 핵심 공급망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일본 독점을 깬 저력도 있고 글로벌 1위 기업이랑 손잡고 사업도 다각화하고 있다. 와, 이렇게 들으면 정말 탄탄한 회사 같은데요? 네, 성장 스토리는 확실하죠. 근데 이상하단 말이죠. 자료에 나온 현재 실적을 보면 매출은 836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18억 적자, 순이익은 23억 적자. 돈을 왜 이렇게 못 벌고 있는 거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불황 때문이 맞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가 줄어든 거요? 네. 투자가 지연되거나 줄어드니 주력이던 시공용 부품 매출이 급감한 거죠. 하지만 재무 상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문제도 좀 보입니다. 어떤 문제죠? 자료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152.9%거든요. 150%요? 네. 업종 평균이 한 74% 수준이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죠. 와, 150%면 사실 꽤 위험한 수준 아닌가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도 높고 불확실한 시기에는 이자 부담만으로도 회사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높은 부채가 신사업이나 국산화를 위한 선제적인 설비 투자 과정에서 생긴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 성장을 위한 투자였다. 그렇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업황 회복이 늦어지면 이 부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여기에 시가총액이 564억 원에 불과한 초소형주, 소위 품절주라는 특징까지 더해지니까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미스터리가 시작되는군요. 실적은 적자, 재무는 불안. 그런데 오늘 주가는 11% 폭등. 대체 누가 왜 이 주식을 산 걸까요? 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죠. 네, 오늘의 주가 움직임을 좀 더 뜯어보고 싶습니다. 기술적 분석부터 보면 의미 있는 신호들이 꽤 많아요. 오늘 종가가 4,715원으로 마감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네, 길게 쭉 뻗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전일 대비 383%나 폭증했어요. 380%요? 와. 네, 몇 달간 바닥에서 조용하던 주식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몰렸다는 건 시장의 누군가가 이 가격대는 사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판단했다는 증거거든요. 보통 이걸 추세 전환 신호로 보기도 하죠. 맞습니다. 강력한 신호일 수 있죠. 돈의 흐름,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더 명확해지겠네요. 누가 샀나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외국인이 무려 78,724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와, 78,000주요? 시총 500억짜리 회사에? 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기에 기관까지 11,000주 넘게 사들이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란 기관이 싹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보고 아, 정보가 빠른 큰 송들이 먼저 들어왔구나 하고 해석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런 스마트 머니가 뭔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호재를 미리 감지했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미공개 호재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지지부진하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발주가 드디어 시작됐거나 아니면 까다롭기로 유명한 글로벌 장비사의 최종 부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식의 정보요. 아, 현재의 나쁜 실적이라는 과거가 아니라 곧 닥쳐올 턴어라운드라는 미래의 베팅을 시작한 거라는 분석이죠. 그렇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그 미래 성장 동력이란 게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기여는 역시 국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군요. 네, 정부가 추진하는 K-칩스법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기서 아스플로가 왜 특별히 더 주목받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 보통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실적을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스플로 같은 회사는 그보다 한 발 앞선 최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최선행 지표요? 오, 그건 흥미롭네요. 왜 그런 거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딱 결정하면 허허벌판에 건물 뼈대 올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공사가 뭘까요? 길부터 닦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전기, 물, 그리고 가스가 들어올 길을 까는 겁니다.
아스플로가 만드는 그 혈관, 배관이 가장 먼저 설치되어야 그 위에 비싼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 순서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대기업 실적이 좋아지기 훨씬 전부터 아스플로 같은 회사의 수주 동향을 보고 이제 진짜 투자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한 발 앞서 베팅을 시작하는 겁니다. 와, 그런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아스플로의 주가 움직임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기회도 아까 잠깐 언급됐었죠. 미국 AMH와의 관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용인 클러스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성장 동력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늘리려고 보조금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잖아요. 네, 칩스법으로요. 덕분에 미국 애리조나, 텍사스 이런 곳에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장들에 들어갈 장비는 누가 만들겠어요? 상당수가 AMH 같은 미국 기업 장비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장비에 들어가는 아스플로의 부품 수요도 자연스럽게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겠네요. 훌륭한 해지 수단이자 안정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현지 지사까지 세웠다고 하니 글로벌 확장에 대한 의지도 강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거대한 국내외 성장 스토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장밋빛 전망에만 취해선 안 되죠. 자료에서 짚고 있는 리스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리스크는 역시 치열한 경쟁입니다. 아스플로가 일본 독점을 깼다고는 하지만 그건 최고 사양의 일부 제품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아, 시장 전체를 다 장악한 건 아니다. 네. 시장 전체로 보면 벨렉스나 TK 후지킨 같은 아주 강력한 국내외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까는 일본 독점을 깼다고 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경쟁사 이야기가 나오니 간단치 않아 보이네요. 이 기술 격차가 시장에서 정말 유의미한 건가요? 아니면 결국 가격 싸움으로 가는 시장인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최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초고순도 제품에서는 아스프로가 기술적 우위를 가지지만 범용 제품 시장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즉, 기술력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경쟁사들이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하면 아스플로의 수익성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높은 고객 의존도네요. 맞습니다. AMAT라는 돌파구를 찾긴 했지만 여전히 매출의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구조적인 한계죠. 두 대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바로 타격을 입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이에요. 원자재요? 니켈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 배관의 주재료가 니켈이 포함된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과거에 국제 니켈 가격이 급등했을 때 아스플로가 원가 부담을 못 이기고 적자를 낸 경험이 있어요. 아, 회사의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 변수에 의해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확하네요. 투자자 관점에서 제공된 자료는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있나요? 자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즉 턴어라운드에 베팅하라. 턴어라운드? 네, 투자 의견은 매수, 바이를 제시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달아요. 변동성이 극심하니까 반드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아, 오늘 11% 급등했다고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는 건 아주 위험하다, 이런 경고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의 나쁜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미리 자리를 선점하는 관점이죠. 구체적인 타격 전략도 제시되어 있나요? 네, 추천 매수 가격대로 오늘 급등 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4,400원에서 4,500원 구간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5,500원, 2차로는 6,000원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손절가는 4,100원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쓴 분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장 건설이 2026년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되니까 그보다 앞선 지금부터 1년 정도가 실적 개선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투자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 아스플로의 주가와 실적은 명백히 바닥 국면에 있거든요. 바닥이다. 네, 주가가 너무 높다는 정점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해석이죠. 아,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미래를 보고 폭등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은 항상 현재보다 6개월, 1년 앞을 보니까요. 정리가 되네요. 오늘 살펴본 아스플로는 반도체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숨은 강자지만 산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현재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네, 현재는 그렇죠. 불확실성과 그에 상응하는 높은 기대 수익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투자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고 미래의 과실을 먼저 취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한 기업이 속한 산업의 거대한 흐름, 즉 반도체 사이클이 명확한 회복 신호를 보낼 때 그 기업의 현재 재무제표에 찍혀 있는 과거의 숫자는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질까요?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당신은 과거의 실적과 미래의 전망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